5단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2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내용을 물리학에서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학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물체가 왜 그러한 운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죠. 그런데 결국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힘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일과 에너지 개념을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제 일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먼저 일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델타 x만큼 이동할 때, 어떤 힘 F를 받으면서 델타 x만큼 이동할 때, 이때 일의 정의는 힘과 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힘과 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되고요. 근데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평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의 각을 이룰 때, 이때 이제 일은 이 힘 중에서, 힘 F 중에서 힘을 분해했을 때 이 수평 성분 해당되는 F 코사인 세타와 이동한 거리 델타 X의 곱으로 정의가 된다. 이걸 써보면 델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나타내주면,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힘이라는 건 벡터고, 요걸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걸 이제 델타 X를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F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인데요.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 이 사이값을 세타라고 하면 A 닷 B, 이거 이제 곱하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와 벡터 사이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건 곱하기가 아니라 벡터의 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벡터,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벡터를 서로 내적했을 때 그 결과는 AB 코사인 세타로, 이건 일종의 정의, 약속입니다.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때 요 A와 B는 요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때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일의 정의는 힘과 거리의 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힘과 거리의 내적으로, 이동거리의 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동거리라는 것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힘과 이동거리를 내적한다는 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힘과 변위를 내적하는 것도 일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이동 안에 이제 어떤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떤 F란 힘을 받으면서 이동했다고 할 때, 그 힘이 한 E를 구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주냐면, 요 이동 경로를 아주 작게 쪼개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변이 벡터들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각 지점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요. 여기 아주 작은 변이를, 여기는 델타 X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값이 아주 작을 때는 이 변이 벡터를 dx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P점에서 Q점까지 갈 때 이 힘이 한 일은 요 각 구간에서 해준 일, 각 구간에서 해준 일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P에서 Q까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요. P점에서 Q점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힘과 물체 이동 방향이 어떤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힘과 이동한 방향이 이루는 각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세타가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는 이제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는 일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타가 90도보다 더 커지면, 그러니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이때는 이 세타가 90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고요. 따라서 이때 하는 일도 마이너스,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두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두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이제 스칼라가 되고, 스칼라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일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일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고요. 이거를 간단히 1줄이라고 합니다. 줄.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 또는 줄이라고 한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이 있는 빗면에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에 이 지면에 대해서 수평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주면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D만큼 이동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이 한 2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은 중력이 있고요.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빗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이때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 F와 중력, 수직항력, 운동 마찰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 하는 일을 구해보면, 먼저 외력 F가 하는 일을 구해보면, 외력 F가 하는 일은, 자, 지금 힘은 이 수평 방향으로 주고 있고요. 이동하는 거리는 빗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또 마찬가지로 빗면의 수평인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를 해주면 이 힘의 크기가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력 F가 하는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거리 D, 이렇게 일의 정의에 따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하는 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아래쪽이죠. 아래쪽이고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중력의 방향, 그러니까 중력의 성분을 나눠 보면 빗면의 나란한 성분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 mg 코사인 세타, 요 힘은 운동 방향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요 힘이 하는 일은 없고요. 요 힘만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력이 하는 일은 자,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d가 되는데,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힘과 이동하는 거리가 이루는 각이 이 경우에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가 돼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g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게
물체가 이만큼 가는 동안 중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항력이 하는 일을 구해보면 수직항력은 이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이 물체는 접촉면에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과 이동한 거리에 매적을 해주면 0이 되겠죠. 사실 이 경우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제 힘을 이용해서 따져보면 이 수직 방향의 R자임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그 중력의 이 성분 mg 코사인 세타가 있고, 그리고 요 외력 F의 요 성분이죠. 이게 이제 F 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리고 수직항력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 사인 세타는 0이다.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죠. 그래서 이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은 빗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에 F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수직항력을 받고 있어요. 수직항력이 0은 아니야. 수직항력이 0은 아니지만 수직항력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하는 일은 0이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찰력이 하는 일을 따져보면 마찰력은 이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마찰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d. 그런데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중력이 하는 일 계산할 때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고 거리는 d.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uk의 수직항력 n 곱하기 d가 된다. 이제 이때 이 수직항력은 여기서 구한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힘이 하는 일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자, 그림처럼 어떤 상자에 줄을 매달아서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줄을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상자에 작용하는 장력이 T란 얘기는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장력 T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자가 X1에 있다가 장력에 의해서 X2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이 장력이 한 일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언뜻 보기에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이 물체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바뀔 거예요. 당겨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동한 거리는 뭐 x1에서 x2만큼, 그러니까 뭐 x1만큼 x1 마이너스 x2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 이때 장력의 크기는 일정한데 문제는 이동하는 거리하고 이루는 요 각도가 계속 바뀌죠. 가면 갈수록 각도가 점점 커지죠. 근데 이 각도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장력과 이동한 거리를 내적해서 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각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뭐 이쪽에서 잡아당긴 힘이나 이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힘이 하는 일을 따지지 말고 이 힘이 하는 일을 따져봅시다. 이 힘이 하는 일을 따져보면 이 힘은 계속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물체가 x1에 있다가 x2까지 가게 되면 이 당겨지는 실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당겨지는 실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실 전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 길이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1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의 루트 요만큼 길이였던 게 자, x2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2까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구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의 루트 이만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만했던 길이가 이만큼 짧아졌죠.
그러면 일로 당겨진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장력이 한 일은 장력 t에다가 당겨진 거리, 이쪽에서는 수평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의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h제곱의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일의 정의를 이용해서 장력이 한 일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먼저 운동 에너지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뭐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일단은 그러면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의 정의.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에너지, 그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정의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량이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외력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속도가 나중 속도가 v가 됐다고 해봅시다. v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힘이 한 1을 구해볼게요. 이 힘이 한 1, 요 알짜임, 요 힘이 한 1을 구해보면, 자, 1의 정의에 따라서 힘 곱하기 거리를 s라고 하면 힘 곱하기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일정한 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정한 힘을 줘서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v는 v0 플러스 가속도를 a라고 하면 at가 되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 했죠. 이동한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식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t를 여기다 대입해서 t를 소거시키고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은 2단원을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 1차원 운동, 1차원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S가 얼마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a분의 f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A라고 하면 F는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A분의 F는 질량 m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질량 m이 물체에 어떤 일정한 힘 f를 줬을 때 줘서 v0로 운동하던 물체가 나중에 속도가 v가 됐다. 이때 이 힘이 한 1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된다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이거를 보면 요건 이제 나중 속도가 되겠죠. 나중 속도. 요거는 처음 속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 운동 에너지고 요게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결국 이 힘이 한 1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 자,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된다.
사실은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가속 운동을 시켰다라는 것과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사실은 같은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제 힘을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한 방식이고, 그다음 뒤에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일과 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물리 현상이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다른 물리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물체 해준 일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 이게 음수가 됐다고 하면, 그건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감소했다. 양의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음의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로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운동 마찰력이 하는 일은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이제 마찰이 있을 때는 항상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으면 물체가 가다가 결국은 멈추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서.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고, 속도가 0이면 더 이상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도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은 일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은 힘이 하는 겁니다. 어떤 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중력이 하는 일을 따져볼 거예요.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중력인데,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세 가지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 때 하고, 이렇게 갈 때 하고, 이렇게 갈 때 하고, 이 세 경로에 대해서 중력이 하는 일은 어떨까? 중력이 하는 일. 이 세 경로에 대해서 중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결론적으로 같게 되죠. 같게 돼요.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는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일단은 중력이 하는 일은 음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일의 크기는 이게 이동거리가 이만큼이고 이제 중력이 아래쪽이면 결국은 이제 그 이동거리를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결국 이 중력은 이 방향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수직 방향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는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일로 생각해보면, 중력이 하는 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음의 일을 하죠. 중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력은 아래쪽인데 사람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의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올 때는 이동하는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제 양의 일을 하죠. 근데 올라가는 거리가 내려간 거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양의 일보다 음의 일이 더 크다는 얘기죠. 결국 합쳐주면 이때 한 일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좀 더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결국은 중력이 하는 일은 이 세 가지 경로 모두에 대해서 똑같다.
사실 이 세 가지 경로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 결국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오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경로든 간에 이때 중력이 하는 일은 항상 똑같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힘이 하는 일이 경로에 무관할 때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지만 이제 경로에 상관없을 때 동일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경로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 같을 때 그러한 힘을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보존력. Conservative force.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 대표적인 게 지금 설명한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용수철의 탄성력이라든지 전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를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마찰이 있으니까 저절로 가진 않겠죠? 힘을 줘서 가는데 A에서 D까지 가는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따져볼 거예요. A에서 D로 곧바로 가는 경로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 C, D 어떤 정사각형 모양의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 요 거리를 뭐 A라고 해봅시다.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물체가 운동할 때 받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에서 D로 갈 때는 이 마찰력이 한 일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그죠? A에서 D로 갈 때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자, 그런데 A에서 B를 거쳐서 C, D로 갈 때, 요 경로로 갈 때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A니까 거리가 3A가 됩니다. 3A. 그래서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도착점으로 가는데 경로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죠. 뭐 이 경우는 이제 짧게 갈수록 하는 일이 더 적어질 거고 많이 갈수록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크기만 따졌을 때 이러한 힘을 비보전력이라고 해요. 비보전력.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하는 일이 경로에 따라 달라질 때 그 힘을 비보전력이라고 한다. 비보전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항력,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마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비보전력에 해당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을 그러니까 보전력과 비보전력으로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제 보전력의 경우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제 물체가 이동할 때 그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일의 정의 자체는 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을 구할 때는 어떤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면 힘과 이걸 이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이 각 구간별로 한 일들을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해줘야 돼요. 원래 일의 정의는. 그런데 보존력의 경우는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일을 계산한 거나 그냥 뭐 제일 쉬운 경로 이렇게 간 경로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 거나 그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만 알면 그 보존력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정의를 해요. 각 지점에서 에너지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 그 힘이 한 일은 이 두 지점에서의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로로 가든 여기서 여기를 뭐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기만 하면 이때 하는 보존력의 한 일은 항상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보존력의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위치 에너지. 지금 여기 U라고 쓴 게 위치 에너지예요. 우리 책하고는 좀 표현이 다른데요. U를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은 델타 U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죠.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 마이너스. 자, 이제 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하느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중력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중력. 자, 어떤 물체가 뭐 책인 것 같은데 물리학 책이 처음에 yi라는 높이, 지면을 기준으로 지면에 대해서 yi만큼의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가 yf까지 내려왔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 높이의 차이를 델타 y라고 하고요. 자, 이때 중력이 하는 일을 따져볼 거예요. 중력이 하는 일. 이때 중력이 한 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이고 이동거리도 아래쪽이죠. 그죠? 근데 이동거리가 델타 y란 말이야.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mg 곱하기 델타 y고, 이때는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0이 되죠.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그냥 mg 델타 y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델타 y라는 게 어떻게 구한 거예요? 델타 y가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델타 y가 되죠. yi에서 yf. 이 i는 이니셜, 처음이라는 얘기고, f는 파이널,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mg yi yf가 되고요. 이걸 이제 한 번 더 풀어서 써주면 mg yi mg yf가 됩니다. f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요 yi라는 건 이제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yf는 나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 위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에 무관하다 그랬죠. 경로에 무관하고 위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위치하고만. 근데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뭔가 나중값 빼기 처음값 형태가 되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 그러니까 뭐 델타 뭔가가 되는 거죠. 델타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지금 기준점이 여기죠. 요 기준에 대해서 여기는 나중 위치예요. 나중 위치. 그리고 요 yi는 처음에 있었던 위치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 그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델타 U가 돼요.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의미를. 자, 만약에 물리책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이제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책을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떨어지죠.